제5장 성공을 위한 대인관계술. 당신에게 실패란 없으며 오직 교훈이 있을 뿐이다. 성공은 고난과 실수에서 찾아온다. 실험과 시도가 곧 성장을 가져다 준다. 실패한 시도는 성공한 시도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성장이라는 열매를 가져다 준다. 시스템 가이드북. 사람을 대하는 기본 자세. 장점을 칭찬하고 단점을 보지 않는다. 자주 남을 비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불꽃놀이다. 그 불꽃놀이는 자존심이라는 화약구 폭발을 유발하기 쉽다. 이 폭발은 조항 좋은 사람 목숨을 빼앗기도 한다. 가령 레날드 우드 대장의 경우 그는 비난을 받고 프랑스 전선에 파견되지 않았다. 이것이 그 자존심을 건드려 죽음을 재촉한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 영문학 규제 토머스 하디가 영원히 소설을 쓰지 않게 된 이유는 매정한 비평 때문이며 영국의 천재 시인 토머스 차톤을 자살로 몰아넣은 것도 역시 비평이었다. 젊었을 때는 대인관계가 나쁘기로 유명했던 벤자민 프랭클린은 훗날 애교 기술을 터득하고 사람 다루는 방법이 능숙해져 마침내 주불대사로 임명되었다. 그는 성공의 비결은 남의 단점을 들춰내지 않고 장점만 칭찬한다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다. 남을 비평하거나 잔소리를 들어놓은 것은 어떤 바보라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리석은 바보일수록 그런 것을 하고 싶어 한다. 성공을 위한 대인관계술. The system is the answer. 시스템이 해답이다. 이해와 관용은 뛰어난 성품과 극기심을 갖춘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미덕이다. 영국의 사상가 칼라일은 말한다. 위인은 하인을 다루는 방법에서도 그 위대함을 나타낸다. 남을 비난하는 대신 상대를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떤 이유로 해서 상대가 그러한 짓을 저지르게 되었는가 잘 생각해보라.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고 흥미도 있다. 그렇게 하면 동정, 관용, 호우가 저절로 우러나온다. 모든 것을 알면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된다. 영국의 위대한 문학가 존슨은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도 사람을 심판하려면 그 사람의 사후까지 기다린다고 했다. 그런데 하물며 인간인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할 까닭이 없지 않은가? 루즈벨트가 대통령직에 있을 때 어떤 난관에 부딪히면 언제나 거실력에 걸려있는 링컨의 초상화를 쳐다보며 링컨 같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이 습관이었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다. 우리들도 남을 공격하고 싶어질 때는 루즈벨트 대통령처럼 링컨이라면 이런 경우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라. 남의 결점을 고쳐주려는 노력은 분명히 훌륭하고 칭찬받을 가치가 있다. 그러나 먼저 자신의 결점을 고친 후의 이야기이다. 섣불리 타인을 지적하기보다는 자신을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고 또 위험도 적다. 영국의 시인 브라우닝은 이렇게 말한다. 자신과 싸움을 시작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가치 있는 인간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자기 자신과 싸워 안전한 인간으로 만들려면 적어도 1년은 걸릴 것이다. 그러나 그의 성공만 한다면 깨끗한 신념을 맞이할 수가 있다. 내년부터는 생각대로 남의 흠을 찾아내도 좋다. 그러나 그에 앞서 자신부터 완전히 인간이 되어 있어야 한다. 자기 집 문간이 더러운 처지에 옆집 지붕이의 눈에 대해 시비하지 말라고 가르친 것은 동양의 현인 공자였다. 나는 젊었을 때 어떻게든지 남에게 나의 존재를 인식시키려고 한다 했다. 그 무렵 미국 문단에 이름 있는 작가 리처드 하딩 데이비스에게 어리석은 편지를 보낸 일이 있었다. 어느 잡지에 작가론을 쓰기로 했기 때문에 그 창작법을 직접 문호한 것이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은 편지 말미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쓰여 있었다. 문책 제필 기자. 그의 책임은 기자에게 있음.
나는 이 문구가 매우 마음에 들었다. 이 편지의 주인은 대단히 훌륭한 저명한 인사일 것이라 고 생각했다. 데이비스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싶어 그 문구를 편지의 끝머리에 첨가해 보냈다. 데이비스는 답장 대신에 나의 편지를 돌려보냈다. 되돌아온 편지의 여백에는 무리한 짓을 함부로 하지 말게 라고 씌어 있었다. 말할 나위 없이 내가 나빴고 그런 모욕을 받아도 할 말이 없었다. 그러나 나도 감정을 가진 인간이라 역시 분개했다. 매우 우라가 치밀었다. 그로부터 10년 후에 리처드 하딩 데이비스의 죽음을 신문에서 읽었을 때 우선 내 머리에 떠오른 것은 부끄럽던 그때의 모욕이었다. 죽을 때까지 남에게 미움을 받고 싶은 사람은 남을 신랄하게 비평만 하면 된다. 그 비평이 들어맞으면 맞을수록 효과는 커진다. 사람을 다룰 때에는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인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상대는 감정은 동물이며 게다가 편견과 자존심과 허영심에 의하여 행동한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신감 중요감을 갖게 한다. 사람을 움직이는 비결은 이 세상에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문 것 같다. 즉, 자신 스스로가 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해주는 것. 스스로가 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해주는 것. 바로 이것이 비결이다. 거듭 강조하자면 그 외에 별다른 비결이 없다. 물론 상대의 가슴에 권총을 들이대 손목시계를 끌어 풀어주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게 할 수는 있다. 적어도 감시의 눈이 번뜩이고 있는 동안만은 채찍이나 호통을 쳐서 아이들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서툰 방법에는 항상 좋지 못한 부작용이 있게 마련이다.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데는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상대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20세기의 위대한 심리학자 프로이드 박사는 인간의 모든 행동은 두 가지 동기, 즉 성적 충동과 유대해지고자 하는 사회적 욕망에 의하여 비롯된다고 말했다. 미국의 저명한 철학자이자 교육가인 존 듀이 교수도 그와 같은 사실을 말하고 있다. 즉, 인간이 갖는 가장 뿌리 깊은 충동은 훌륭한 인물이 되고자 하는 욕구라고 했다.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인간은 무엇을 탐하는가? 원하는 것이 별로 없을 듯한 사람에게도 손에 넣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것이 몇 가지 있을 것이다. 평범한 사람의 경우 우선 다음의 행복을 희망할 것이다. 건강과 장수, 음식, 수면, 금전 및 금전으로 살 수 있는 것, 부활, 자손의 번영, 자기 자신의 중요성. 이상의 욕구는 대체로 만져갈 수 있는 요소들이지만 하나만은 외이다. 이 욕구는 성욕이나 수면욕같이 매우 뿌리가 깊으며 더구나 좀처럼 충족될 수가 없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중요성이며 듀이가 지적한 훌륭한 인물이 되고 싶은 욕구이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중요성이다. 그것은 바로 프로이드가 말한 유대주가 하는 욕망이며 듀이가 지적한 훌륭한 인물이 되고 싶은 욕구이다. 링컨이 쓴 어느 편지 서두에는 사람은 누구나 거칠애를 좋아한다라고 씌어 있다. 저명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말했다. 인간이 지니는 특성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은 남한테 인정을 받는 것을 갈망하는 기분이다. 여기서 제임스가 원한다든가 동경한다든가 하는 평범한 표현을 쓰지 않고 갈망한다라고 한 것에 주의하기 바란다. 갈망이란 인간의 마음을 끊임없이 흔들고 있는 불타는 듯한 갈증이다. 타인에게 이와 같은 마음의 갈증을 올바르게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지만 그것을 가능케 하는 사람이야말로 비로소 타인의 마음을 자기 손아귀에 넣을 수가 있다. 자기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욕구는 인간의 동물과 구별하고 있는 중요한 인간만의 특성이다. 영국 조지 5세는 버킹엄 궁전의 서재에 6조로 된 금원을 게시해 놓고 있었다. 그 중에 값싼 칭찬은 주지도 말고 또 받지도 말라라는 항목이 있었다. 아첨은 바로 값싼 칭찬이다. 또 아첨의 정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한 책을 읽은 적이 있다. 상대의 자기 평가에 꼭 들어맞는 말을 해주는 것. 이것은 마음에 새겨두어도 좋은 말이다. 미국 사상가 에머슨은 이렇게 충고했다. 인간은 어떤 말을 써서도 본심을 속일 수가 없다. 만약 아첨으로써 만사가 제대로 된다면 누구나 모두 아첨하기를 좋아할 것이며 세상은 온통 사람을 다루는 명수들로 꽉 차게 될 것이다. 인간은 특별한 문제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을 때 이외에는 대개 자기의 일만 생각하며 살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일은 잠시 잊어버리고 남의 장점을 생각하면 어떨까? 타인의 장점을 알게 되면 값싼 아첨 따위는 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에머슨은 또한 이렇게 말했다. 어떤 인간이 나보다 뛰어난 장점을 갖고 있다. 에머슨 같은 사상가도 이러한데 하물며 우리가 같은 범위 내에 있으세야 타인의 장점에서 배울 것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 그렇게 되면 아첨 따위는 전혀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릴 것이다. 거짓 아닌 진심으로 칭찬하도록 하자. 슈아퍼 같이 진심으로 아낌없는 칭찬을 하자. 상대는 그것을 마음 깊이 간직하여 평생토록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칭찬을 한 본인은 서로 잊어도 칭찬을 받은 사람은 언제까지나 잊지 않고 소중히 간직한다. 항상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한다. 카네기는 매년 여름마다 주로 낚시를 떠났다고 한다. 그런데 거기는 무슨 이유인지 지렁이를 좋아했다. 그래서 낚시를 갈 때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은 밀어놓고 고기가 좋아하는 것을 먼저 생각한다. 지렁이를 바늘에 끼워서 고기에게 내밀고 어서 드십시오라고 말했다고 한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경우에도 이 고기 낚음법을 이용하면 된다. 영국 수상 로이드 조지는 이것을 이용했다. 제1차 세계대전 중 그와 함께 활약한 연합국의 지도자 윌슨, 오란도, 클레망소 등은 벌써부터 세상에서 잊어져 버렸는데도 유독 혼자만이 변함없이 그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그 비결을 질문을 받자 그는 낚시바늘에 고기의 구미에 맞는 먹이를 달아두는 것이 최선의 요령이라고 대답했다. 자기의 기호는 되도록이지라. 자기만의 것을 중시하는 것은 철부지의 어리석은 생각이다. 물론 우리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흥미를 느낀다. 그러나 자신 외에는 아무도 그런 것에 흥미를 가져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을 움직이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주제로 삼고 그것을 손에 넣은 방법을 가르쳐 줘야 한다. 인간의 행동은 무엇을 원하는가 에서부터 출발한다. 적십자사에 $100를 기부하는 행위는 어떤가? 그것도 결코 이 법칙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는다. 사람을 구제하고 싶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신과 같이 아름다운 희생의 봉사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행위에서 생기는 기쁨보다 차라리 $100가 탐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부 같은 것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마지못해 한다든가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의뢰받았다든가 하는 이유에서 기부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기부를 한 이상 무엇인가를 원했던 것이 확실하다. 미국 심리학자 오버스트리스 교수의 명저 인간의 행위를 지배하는 힘에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이 있다. 인간의 행동은 마음속에 욕구가 생긴다. 그러므로 사람을 움직이는 최선의 방법은 우선 상대의 마음속에 강한 욕구를 일으키게 하는 일이다. 사업 과정, 학교 혹은 정치계 등 어디서든지 사람을 움직이려는 사람은 이 사실을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만인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하고 그것을 할 수 없는 사람은
한 사람의 지지자를 얻는데도 실패한다.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도 처음에는 소코틀랜드 태생의 가난뱅에 지나지 않았다. 시간당 2센트 급료를 받고 일하던 그가 나중에 사회의 각 방면에 3억 6,500만 달러, 4,562억 원을 기부를 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젊은 날에 이미 사람을 다루려면 상대가 원하고 있는 일들을 생각하여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그는 4년간의 초등학력이 전부였다. 사람을 다루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카네기의 사촌 누이 동생은 예일대학교에 다니는 그 아들 때문에 알아놓을 만큼 걱정을 하고 있었다. 두 아들은 모두 자기 일에만 정신이 팔려 집에 편지 한 통도 보내지 않았다. 그들은 어머니가 아무리 편지를 보내도 답장을 오지 않았다.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을 알면 성공한다. 시스템 가이드북. 카네기는 조카들에게 해답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답장을 보내올 것인지 여부에 $100를 걸고 내기를 해보자고 하였다. 그는 조카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별 용건도 없는 두서없는 글이었다. 다만 맨 끝에 두 사람에게 $5씩 보내주마 라고 적었다. 그러나 돈은 동봉하지 않았다. 그러자 조카들한테 감사의 뜻을 전하는 답장이 곧바로 도착하였다. 앤드류 숙부님, 편지 감사해요. 그 다음 문구는 상상에 맡긴다. 남을 설득시켜서 무엇인가 일을 시키려면 명령하기에 앞서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하면 하고자 하는 욕구가 상대에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가? 이렇게 하면 남에게 불필요한 연설을 들려주지 않아도 된다. 먼저 듣는 입장이 된다. 아이석 F. 마커스는 유명한 방문기자 중의 한 사람인데 그 주장에 의하면 좋은 첫인상을 주는데 실패하는 것은 대개의 경우 상대가 말하는 것을 듣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자기가 말하는 것만을 생각하고 있어 귀가 텅 비어있는 사람이 많다. 덕망 높은 사람은 대개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보다도 잘 듣는 사람이 좋아한다. 그러나 듣기 좋아하는 재능은 다른 재능보다도 훨씬 얻기가 어려운 것 같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으나 듣기 좋아하는 상대를 바라는 것은 반드시 지체 높은 사람만은 아니다. 누구나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다. 세상에는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의사를 부르는 환자가 있다. 링컨은 남북전쟁의 막바지의 고향인 스프링필드의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어 워싱턴으로 와달라고 청했다. 즉 중요한 문제에 관해 상의를 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 친구가 백악관에 도착하자 링컨은 노예 해방선언을 발표하는 것이 과연 좋은 방법인지, 어떤 사람은 해방에 반대하고 어떤 사람은 찬성하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몇 시간에 걸쳐 상의하였고 투서와 신문기사를 읽었다. 이야기가 끝나자 링컨은 혼자서 찌끄리고 있었으나 그래도 마음이 썩 훌륭한 모양이었다. 흡족한 모양이었다. 그 친구도 훗날 링컨이 할 말을 다 하고 나서 퍽 마음이 편해졌던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링컨은 상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다만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람, 자기와 같은 마음이 되어 편히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했음에 틀림없다. 마음에 괴로움이 있을 때는 누구나 그렇다. 화를 내고 있는 손님, 불평을 안고 있는 고용인, 상심하고 있는 친구 등 모두 성실히 들어준 사람이 필요하다. 타인에게 배척당하거나 뒤에서 비웃음이나 경멸을 당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잘 지켜야 한다. 상대의 이야기를 결코 오래 듣지 말 것. 시종 자기의 이야기만을 늘어놓을 것. 상대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의견이 있으면 곧 상대의 이야기를 중단시킬 것. 상대는 머리 회전이 둔하니 그런 인간의 무의미한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있을 필요는 없다. 이야기 도중에 지체 없이 말을 끊을 것. 세상에는 이러한 상황을 엄수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유명한 사람 중에는 그러한 사람이 있으니 놀랄 일이다.
그런 사람은 정말 지루해서 견딜 수가 없는 상대이다. 자아도취하에 자기만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자기 이야기만을 짓거리는 사람은 자기의 일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콜롬비아 대학 총재 니콜라 M. 바클리 박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자기의 일밖에 생각하지 않는 인간은 교양이 없다. 비록 수준 높은 교육을 많이 받았다 해도 교양이 없는 사람이다. 좋은 이야기꾼이 되려면 좋은 길을 가져야 한다. 찰스 앤 리 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상대방에게 흥미를 갖게 하려면 먼저 이쪽이 흥미를 가져야 한다. 상대가 기뻐하며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일이다. 상대방의 일이나 자랑으로 삼고 있는 일을 이야기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당신의 이야기 상대는 당신의 일에 별 관심이 없다. 중국에서 100만 명이 굶어 죽는 대기근이 일어나도 개개인에게는 자신의 치통이 훨씬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진다. 자신의 목에 생긴 부스럼이 아프리카에서 지진이 40번이나 일어난 것보다도 더 큰 관심사이다. 타인과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타인을 다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듣는 입장이 되는 것이다. 신뢰를 얻는 방법.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쌓는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인간관계 사업이다. 인간관계의 기초가 먼저이고 제품은 나중이다. 또한 우정이 먼저이고 성공자가 되는 일은 이후의 문제이다.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을 알면 성공한다. 시스템 가이드북. 인간관계의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서로의 관계는 불편할 뿐이다. 사업으로 만들어진 네트워크는 모든 사업자들이 노력한 결과이다. 따라서 서로가 나누는 가치와 꿈을 신뢰를 매개로 전달된다.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사업자들 사이에 지켜야 할 분문율이다. 첫째, 사업자 간에 돈거래를 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사업자의 배우자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한다. 셋째,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노 네거티브. 긍정적으로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는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 넷째, 크로스 라이닝을 금지한다. 크로스 라인은 사업자끼리 격려하고 우애를 나누고 선의 경쟁만 있으면 된다. 다섯째,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는 저속한 말이나 분위기를 피해야 한다. 한 사람의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사업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좋은 인맥을 만든다. 네트워크 마케팅 생명은 인맥이다. 좋은 인맥에 다음으로 네트워크를 충실하게 쌓아갈 수 있으며 나쁜 인맥이 부딪히면 네트워크가 끊어지기 쉽다. 따라서 네트워크를 쌓을 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날지라도 그것이 나쁜 인맥이라 하면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시야가 넓은 좋은 인맥을 구축하려면 세미나 등 여러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교류 범위를 넓히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많은 모임에 참석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도 쉽게 인맥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가능한 한 출석자와 친해지려 애쓰기보다는 세미나 주최 측 담당자와 친해지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주최자는 그 모임에 오는 멤버를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소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뭔가 다른 속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어디까지나 배우겠다는 자세로 접근하도록 한다. 미리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는다. 예비 사업자에게 사업 계획에 대해 말하기 전에 이 사람은 아마도 사업을 잘할 거야. 혹은 저 사람은 이 사업을 적합하지 않겠군이라고 멋대로 상대방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당신이 스폰서로부터 사업 계획을 듣고 스스로 판단한 것처럼 당신의 예비 사업자 역시 선택의 자유를 갖고 있다.
다시 말해서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결정은 예비 사업자 스스로 내려야 하는 것이다. 첫인상이나 외모, 차림새를 보고 상대방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단지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말처럼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학력이 높고 누구보다 성공할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어려워하기도 하며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처럼 보이던 사람도 대성공을 거두는 일이 종종 있다. 따라서 사람에 대해 편견을 갖지 말도록 한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명단에 올린 모든 사람에게 사업 계획을 설명하겠다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다. 그러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임해야 한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그들 모두가 긍정적인 사고 소유자라는 점이다. 평소에 늘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발언을 되풀이하면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된다. 따라서 네트워크 사업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평상시에도 늘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표현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시 말해 컵에 주스가 반이 들어있을 때는 아니 주스가 반밖에 안 남았네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반이나 남아있구나 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또한 사업을 전개하다가 만나게 되는 장애물에 대해서도 나는 되는 일이 없어 라고 푸념하기보다는 이 시련은 내가 크게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관문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한다. 그러면 그것이 잠재의식 속에서 만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곧 당신이 네트워크 사업에서 성공으로 한 걸음 더 나가는 길이 된다.